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부부남 공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콩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는 이 옵션 만기일과 플러스 이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서 어제 급락을 했죠.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 끝났는데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오늘 또 시장에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1.07% 하락을 했죠. 그래서 321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60일 이동평균으로 깨고 다행히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보시면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11시부터 반등을 하면서 다행히 반등으로 조금 마감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도 이렇게 조정을 했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코스닥은 무려 장중에 1.99%까지 급락했어요. 거의 2% 급락이었죠. 근데 저점 찍고 밑꼬리 달고 쭉 반등을 했죠. 코스닥도 보시면 분봉을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빠집니다. 나간 이후에 계속 옆으로 행보하다가 오후 2시부터 급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악재가 되고 있죠. 저는 근데 이 악재가 단기 그냥 돌발성 악재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죠. 백신을 맞고 있는데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근데 그것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를 백신을 2번을 맞으면 코로나 변이에도 95%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는 뭐냐면 백신 지금 보급률이 낮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높은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를 2번 맞으면은 코로나 변이에도 95% 효과를 본다고 하죠. 연구 결과에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죠. 근데 여기에서 화이자 백신 효과가 64%로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오자 이제 화이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죠. 연구를 했고 보시면 이 2번을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 이게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이죠. 근데 이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막아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리고 지금 화이자가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이자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예방용 3차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8월 중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임상시험을 시험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화이자의 자체 연구 결과 세 번째죠. 지금은 1차하고 2차만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근데 세 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 2회만 접종했을 때보다 면역 효능이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요? 바이러스 감염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델타 변이도 백신이 나오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결국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확진자 수 급증이 지금
단기 악재로 보이는 거고, 이 악재. 그냥 돌발성 악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지키고 확진자 수가 그렇게 급증 안 했는데, 최근에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 수가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를 4단계로 지금 격상을 했죠.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방역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방역을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화이자는 지금 3차 델타 변이를 막는 3차 지금 백신을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코로나가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 수 급증하는 거는 단기 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조정하는 데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수는 항상 조정이 왔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수는 항상 조정하면서 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강세장에도. 자, 보세요. 이때 작년에 거의 3개월 이렇게 조정을 하죠.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2개월 넘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딱 이때요. 1, 2개월 또 조정을 하죠.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없이 가는 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올라갔던 것을 조정의 빌미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더는 시장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뭐라 했죠? 계속 실적 장세라 했죠. 자,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예상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을 거라고 해요. 200조. 자, 코스피 이 대형주들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딱 중소형주들 어떨까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 주가는 우상할 거예요. 지금 실적 장세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기는 글로벌 경기는 엄청 좋습니다. 수출 경기는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이 돌발 악재가 나온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단기 악재가 또 마무리가 되면 이 실적 장세 속에서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당분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 지금 반등하고 있죠. 어제 0.72% 하락했고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자, S&P 500도 지금 반등하면서 또 홍고점 돌파 직전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자, 미국 증시도 여기서 계속 꺾이기보다는 돌발 악재로 약세를 보였지만 누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는 거의 다 빠졌어요. 볼 게 없어요. 코스피는. 그렇죠? 코스닥을 보시면 합니다. 카카오 게임 이제 오늘도 급등했어요. 총 2위 됐죠. 게임주. 일단 펄어비스 또 게임주 보시면 게임주가 최근에 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게임주.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도 급등. 그리고 LNF 2차전지죠. 2차전지가 강하게.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관련주 아니면은 신약 이슈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을 빼고는 지금 추세가 다 약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준 다 마찬가지입니다. HLB. 이런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 추세가 약합니다. 반면에 게임주 2차전지 종목 지금 반도체는 아직 좀 약하죠. 반도체 약하고 지금 이 게임주하고 2차전지가 강하면서 지금 세를 끌고 있다.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왜 몰리냐? 여기로 지금 이 업종들이 지금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고, 얘네들 업종,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대부분이 약세다. 예, 이쪽으로 돈이 가지 않고 있어요. 예, 자금이 지금 이 게임주라든가 2차전지. 저는 다시 반도체로도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적 장세에 따라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환율. 환율이 오늘, 자, 또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환율이 저는 이제 여기 원래 여기 1145원 여기를 못 넘을 거라고 봤는데 이 돌발 악재가 나온 거예요. 확진자 수 급증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자, 과거의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을 보시면 보세요. 자, 이때 2016년도에 고점 찍고 환율이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여기서 쭉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3개월 동안 튀어 올라요. 여기 정고점 넘죠? 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보면은 환율은 큰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은 우하향이에요. 하향인데 지금 단기에 돌발성 악재.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오른 게 지금 미국의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죠.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돌발 악재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연준의 테이퍼링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지 그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장세.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이어가고 있죠. 골디락스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골디락스 장세가 결국에는 거의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만하게. 그래서 미국 연준도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어질 위험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급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 진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빨리 이런 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완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고용은 늘어났어요. 고용은 늘어났죠. 그러면은 이거는 호재죠. 호재입니다. 근데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악재예요. 그러니까 호재하고 지금 악재가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자체가. 그래서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연준이 서둘러 긴축에 나서야 만큼 속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업률은 악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더들리 전 총재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2013년에도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단기 발작 정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자체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단기만 지금 변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뤄질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경제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전문가들 이 전망하는 테이퍼링 시기는 올해 말 정도예요. 지금 미리 연준에서 예고를 한 거죠.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하면 안 되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미리 예고를 하는 거고,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나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도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나서
뛰어나서 거의 1년간 테이퍼링 하는 것 같아요. 1년간.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줄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왜냐면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자산 매입을 이어가는 와중에 금리를 인상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부양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이때 테이퍼링 할 때 보면 1년간 먼저 테이퍼링 먼저 합니다. 이때는 금리 인상 안 해요. 그리고 1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준이 자산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이라면 기준금리가 오를 일이 없다. 과거랑 비슷한 거죠. 먼저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그때 기준금리 인상을.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초가 되겠죠. 그게 아직 시장이 아직은 골디락스 장세고 크게 걱정할 만한 게 없다. 단기간 코로나 악재가 지금 터진 거지 길게 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상향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실적 장세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증시는 지금 실적 장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작년부터 이어졌을 때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 장세였어요. 유동성. 그냥 돈의 힘으로 막 오른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종목이나 사면 거의 다 올랐죠. 그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반 고기반입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터졌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제가 이거 터지고 나서 주식을 했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했어요.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막 종목들 사니까 다 올라가요. 이때 이런 장하고 똑같았어요. 유동성 장세. 근데 이게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장세가 바뀐 거죠.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를 한 거죠.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실적 장세.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막이 올랐죠. 7월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겠죠. 보면 192개의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3월 말에는 한 38조 9천억대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무려 44조 458억이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전망치가 13% 늘어난 거예요. 3월 말에 비해서.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이 상장사들의.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학, 철강, 해운, 조선 등에서 이 경기 민감주들 또 실적이 좋고요. 경기 민감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요. 삼성전자, 현익스 좋고 그리고 2차전지도 좋고 2차전지 그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 인터넷 관련도 좋고 지금 업종들 대부분이 거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2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중인 업종에는 IT, 2차전지, 그다음에 운송, 자동차 업종과 같이 철강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난 1분기 실적 시즌과는 달리 기존의 주도주, 올해 1월달까지 잘 나갔던 주도주죠. 그게 대표적으로 전차였죠. IT하고 자동차였죠. 지금 보면은 2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중인 업종에 IT가 들어가 있고 2차전지가 들어가 있고 운송이 있고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운송은 이제 고점 찍었다고 보니까 단기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종이잖아요. IT, 2차전지, 자동차. IT는 여전히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지금 좀 쉬고 있지만 반도체 결국은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지금 최근에 가고 있고 자동차가 쉬고 있지만 저는 결국엔 또 갑니다. 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단기간에 상승하는 이런 업종들 말고 장기간 상승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단기간 상승한 거 잘못 탔다가 또 고점에 몰립니다. 네. 회복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장기간 상승할 종목들은 조정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첨보 2차전지가 최근에 세죠. 2차전지 첨보가 오늘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도 5.84%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그렇습니다. 근데 첨보가 그냥 신고가 낸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때 작년 9월 달부터 거의 몇 개월이에요? 거의 9개월인가요? 9개월간은 조정. 이 지루한 조정 엄청나게 지루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첨보는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 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지금 2차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살지 말랬어. 결국은 가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다른 종목을 가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게 아니죠. 계속 가는 거죠. 네,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실적 상승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건 언제 꺾일지 모르죠. 계속 그 추이를 봐야 되는죠. 보면 첨보도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지만 그동안 올라오는 걸 보면 자 이때 작년에도 보면은 한 2개월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렇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갔다 조정했다 올라갔다 조정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실적 성장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하더라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자 LNF 2차전지 쪽 얘도 지금 강하죠. 잘 안 밀리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 오늘 5% 급등하면서 신고가. 자, 에코프로 BM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장 먼저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이때 얘기했어요. 코로나 터지면 이때가 거의 5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3만원 왔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때 단순하게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4배 이상 오르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조정을 못 견딥니다. 자, 여기 조정 그리고 이 조정 못 버려요. 다 팔아버려요. 에코프로 BM의 기업의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집중 분석하셨다고 하시면 이런 조정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저도 이런 조정들이 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이런 조정을 못 버텨요. 이거 못 버티고 딴 종목 갑니다. 딴 종목은 손해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목으로 오면 이 종목이 딱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짜 추세가 확 꺾이지 않고서는 별 매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셔야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극재 쪽 2차전 양극재 보세요. 코스모시 쪽 이거는 계속 가잖아요. 이때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름도 보면은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LG전자, 저는 LG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예요. 평가가 높지도 않아요.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이 엄청 뛰어나요.
야, 손익상승 뛰어난 거에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LG전자도 보시면 작년 코로나 때 4만원 찍고 41,100원 찍고 그 다음에 올해 1월달에 19만 3천원까지 찍죠. 거의 이게 거의 몇 배요? 4, 5. 한 5배 가까이 오르죠. 엄청 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죠. 슈팅이 나오고서 지금 어때요?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있죠. 꺾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즘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조정이 지금 옆으로 지금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쉬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모습이 아니죠. 이런 모습이면 팔아야 돼요. 근데 고점 찍고 이렇게 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 엄청나게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지금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옆으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보면 거래량도 거의 없잖아요.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자,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LG전자 같은 거. 자, 그리고 APTC. 제가 APTC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어떤 분이 댓글로 APTC가 자꾸 빠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다른 부품주들도 보면은 4월에 고점 찍고요. 지금 약세입니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도 하고 있고 기간 조정도 하고 있고. 이 APTC도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APTC가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0%.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어요. 자, APTC가 보면 과거에도 보면요. 자, 이때 보실게요. 자, 코로나 터지고 올라왔을 때 4,500원짜리가 16,000원짜리 급하게 오르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4%, 30% 넘게까지 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요. 이게 보시면 이게 조정이었죠. 이게 조정이었죠. 조정 끝나고 이게 상승이었죠. 그리고 이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세가 꺾일 때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만원짜리가 3만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 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이전에 조정을 했을 때 보면 이 파란색 선 있잖아요. 이게 33주 이동평균선 3주.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요. 3주에서 조정을 하고 나서. 지금도 보면 최근 조정하고 이제 33주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거래가 터진 게 아니라 거래가 별로 없어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죠. 근데 지금 조정할 땐 거래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반도체도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이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기관들은 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좀 팔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사고 있죠. 외국인들은. 이런 수급들을 보면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보면 아직은 물론 최근에 많이 빠져서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지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종목의 실적을 보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젠 코로나 관련주도 진다키트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 종목 제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얘는 보면 작년 8월 7일날 고점을 찍어요. 그럼 찍고 어때요? 추세가 어때요? 옆으로 행보하고 있나요? 이런 모습이죠. 내려갔다 안 되겠다 또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추세가 꺾였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코로나 수혜주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추세가 꺾여가지고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세요. 9월달, 작년 9월달 고점 찍고 어때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때가 꺾였죠.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70%예요. 마이너스 70%. 가는 종목은 이렇게 안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행보한다고. 아까 첨보처럼. 얘는 뭐예요 지금? 그냥 꺾이고 있잖아요. 쭉 꺾이는 모습. 이런 거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이런 관련주들. 그건 단기간 그냥 바짝 반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서비스 게임주 강하고 카카오 게임주는 또 급등하면서 강하죠.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매수해야 될 종목은 뭐냐면 자, 단기간에 상승할 종목이 아니라 단기간 상승할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런 종목들은 뭐죠? 여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특징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번 주는 자, 옵션 만기일과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 변동성이 컸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단기 악재는 맞지만 중장기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정부에서 방역을 강화를 하고 있고 화이자가 델타 변이 예방용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쪽 확진자 수는 점점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수혜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빚 걱정하지 마시고요. 댓글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